지금 일주일 전 일일 확진자 수보다 약 6천 명 가까이 늘어난 셈인데요. 이런 가운데 엠폭스 확진자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방금 보도로도 전해드렸는데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2만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마스크 해제를 한 시점이 40여일 전인데 그 이후에 가장 많은 수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증가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예, 뭐 갑자기 증가했다기보다는 약간의 증감은 항상 있을 수가 있고요. 약간의 증가 추세는 보이고 있지만 실제 방역 지표 중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입원 환자 수, 또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인데 그렇게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뭐 거의 전 국민인 한 98% 정도가 감염에 의하든 면역에 의한 즉 접종에 의한 면역이든 일정 부분 면역력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는 사실은 면역력은 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감기같이 사실은 사람들이 좀 더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렇게 위험도는 굉장히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우려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제 4월 이후에 우리나라에 과연 몇 명이나 감염이 되었냐 하면은 보고된 숫자 40만 3천 명 정도가 감염이 확진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숨은 감염자가 많아서 훨씬 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 중에서 247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치명률 자체가 0.06으로 굉장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우려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도 말씀을 좀 해주셨고 방역 당국에서도 그렇게 우려의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뭐 감기랑 비슷한 상황으로 이미 토착화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또 감기라든지 다른 바이러스들에 의한 호흡기 질병과 굳이 뭐 이것을 구별할 필요도 지금 없는 상황이 되어서 실제 환자 수는 더 많을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이렇게 모든 방역이 완화된 상황에서는 고령층이라든지 면역 약화 환자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환자라든지 특히 아예 접종을 받지 않았고 감염도 한 번도 안 되었던 미접종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염 위험성은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밖에 나가실 때 뭐 야외에서는 필요가 없지만 사람들이 많은 실내 환경이라든지 또는 이런 접촉이 많은 비말이 많이 접촉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오히려 마스크 쓰기라든지 손 씻기라든지 또는 환기 같은 것들을 잘해야 되는 이런 방역의 기본 수칙은 지켜야 될 필요가 아직도 남아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예,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 1단계 조정 시점을 얘기를 한 게 5월이었고 이제 5월로 접어들었습니다. WHO에서도 현지 시간으로 오늘이죠. 비상사태와 관련해서 해제 여부를 결정할지 회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계보건기구의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 방역 지침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럼 미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제 회의를 하면은 발표는 며칠 후에 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마 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은 높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지금 위기 경보 수준이 제일 높은 심각 4단계 중에서 심각 단계인데 이것을 경계로 낮출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감염병 위험 등급도 지금 2급에서 독감과 같이 4급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지금 마지막 남은 확진자의 일주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뭐 5일간으로 줄이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것을 권고로 바꾸는 것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오늘 또 이제 회의를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엠폭스 누적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어제 추가로 2명이 확진을 받았고요. 그래서 총 54명이거든요. 이 확산세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예, 숫자로 보면 굉장히 적은 숫자죠.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100명이 넘어간 지가 한참 된 상황인데요. 어제 2명 늘어나서 54명인데 어제 그 2명의 성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남성일 것으로 보이고 그중에 54명 중에서 52명이 남성이고요. 그 52명의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성 동성애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동성애자들만의
성병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 네. 이 피부병변과 밀접한 접촉을 한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염될 수도 있고요. 혹은 아주 드물게 구강 안에 어떤 궤양이라든지 병변이 있을 경우는 사실은 비말 감염도 가능한 상황이어서 네. 밀접 접촉자나 의료진의 경우는 감염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접촉에 있어서의 감염 위험성은 굉장히 적지만 혹시라도 목욕탕이라든지 혹은 뭐 탈의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건을 공유했다든지 또 의료를 접촉했다든지 그 피부병변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 감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감염될 가능성은 뭐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는 볼 수가 있지만 우리 지역사회에 과연 얼마나 있는지 지금 이 숫자 54명이라는 네. 숫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고 상당히 그 질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단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의 숫자가 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에서도 이 질병이 토착화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HIV에 감염된 사람들도 상당수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명률은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뭐 네. 0.13%로 낮지만 사망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면역 약화 환자들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선천적이든 혹은 후천적으로든 면역이 약화되신 분들이 감염되게 되면은 폐혈증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질환에 의해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사망자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감염된 환자 또 주변에 밀접 접촉한 분들을 선택과 집중으로 정확하게 빨리 찾아내서 이 질병이 퍼지지 않게끔 네. 하는 노력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총 54명이잖아요.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같은 확산세로 봤을 때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뭐 본격화라 그러면 좀 겁나는 부분은 있지만요. 네. 예, 지난 3월까지 6명이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전부 해외 유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3월 이후 4월부터는 48명이 감염되었는데 전부 국내 감염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역사회의 감염이고 익명의 다수의 사람들과의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성 2명을 빼고서는 이런 성적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서 네. 지역사회에서는 일정 부분 이런 환자들이 감염된 환자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들이 익명의 여러 사람들과의 성적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는 결국은 뭐 성병과 비슷한 것이지만 성병은 분명히 아닙니다. 네.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과의 익명의 접촉, 즉 서로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하는 접촉을 하게 되면은 이 밀접 접촉자를 찾아내는 역학조사도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시기에는 이 엠폭스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엠폭스 환자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혐오 표현이 나타나면서 의심 증상자를 좀 숨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숨은 확진자가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건 훨씬 많을 수도 있죠. 그 전에 HIV가 남성 동성애자들에 있어서 성병으로 취급되는 건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 네. 엠폭스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남성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일단 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게 되면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진단검사 자체를 꺼려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검사를 받을 때 익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요. 익명으로 받았을 때 만약에 확진이 됐을 경우는 그 환자를 입원 치료하면서 격리하면서 밀접 접촉자를 찾아내는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은 방역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예방적으로 예방 접종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진네오스라는 이 백신이 굉장히 예방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앞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만 네.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엠폭스가 뭐 치사율이 높지는 않지만 코로나19처럼 지금 같은 확산세를 봤을 때는 대유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뭐 전 세계적으로 아마 대유행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이것은 밀접 접촉에 의한 피부 병변에 의한 직접 접촉이 아니고는 감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접촉이 아닌 성적인 접촉에 의해서 대부분이 감염되는 상황이어서 동거인 가족이 아닌 한 그런 밀접 접촉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확산되는 것은 어렵지만 네. 사실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면서 이것이 토착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줄여서 우리가 토착화되지 않게끔 하는 이런 조치가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대유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고위험군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엠폭스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현상을 말할까요? 예,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굉장히 애매해 보이죠. 네. 예, 실제로 이 엠폭스에 있어서의 고위험군이라 하면은 확진자와 최근 2주 안에 성적 접촉 또는 성관계를 했던 사람들, 또 동성애자, 양성애자들 경우에 있어서는 지난 6개월 안에 성병에 걸렸던 사람들, 네. 이런 부분들하고 또 확진자와의 동거인, 또 같이 피부 접촉 등 밀접 접촉을 했던 사람들은 다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고위험군이라고 보고 그 부분들의 밀접 접촉자를 찾아내는, 또 성적 접촉을 했던 사람들과 구별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겠죠. 네, 그래서 8일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방역당국이 밝혔는데 어떤 방법으로 접종을 좀 받게 되는 거죠? 일단은 밀접 접촉을 하셨던 분들을 전부 찾아내면서 네. 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이 진단 검사를 받고 또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접촉한 경력이 있다 그러면은 예방 접종을 진네오스라는 3세대 백신을 일단 이것은 4주간의 2차 접종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일단 1차 접종만 하더라도 노출 전이나 노출 후에 전부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접종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을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고 아마 어제부터 예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엠폭스 확진자는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데 엠폭스 치료제는 현재 국내에 물론이고 백신 역시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물론 뭐 대유행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더라도 관리 체계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 경제적인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3세대 백신 진네오스 같은 것들을 개발하게 되면은 사실 이것이 팔려야 되는데 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할 것도 아니고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은 막대한 이 개발비를 들여서 네. 개발을 한 후에 과연 상용화되었을 때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느냐, 즉 이 투자비를 뽑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방역 당국에서도 사실은 이런 막대한 치료제라든지 또는 백신을 개발하는 비용을 부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실제로 기업에서도 이것을 개발하는데 경제성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을 새로 개발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일반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는 진네오스라는 백신하고 테코비리마트라는 치료제 네. 이것을 사용하면서 적절히 방역과 또는 예방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은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좀 더 광범위한 백신 접종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그것을 포위 접종이라고 해서 확진자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백신 접종을 함으로 해서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큰 효과를 봤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방향의 방역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팬데믹 가능성이 낮아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국민 한 40% 정도가 엠폭스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정보가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의심 증상은 뭐고 또 어떻게 좀 예방을 해야 될까요?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접촉을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했을 경우는 없을 방법은 없지만 예. 실제로 확진자와의 성적 접촉, 즉 남성 동성애자가 대부분일 수가 있지만 그 남성 동성애자의 여성 파트너도 성적 접촉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성적 접촉 이외에도 피부 병변하고 직접 접촉을 했을 경우에는 감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접촉한 후에 3주일 이내에 발열, 두통, 근육통, 오한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게 정구 증상이라고도 하는데요. 혹은 나타나지도 않으면서도 피부 발진, 수포, 농포, 궤양 등이 전신에 생기는데 사실은 전신이라고 하지만 뭐 얼굴부터 몸 쪽으로 해서 항문 생식기 쪽으로 가는데 몸 쪽에서는 잘 안 보이고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잘 보이지 않는 항문이나 생식기 부위에만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런 증상들이 보였을 때에는 바로 진단 검사를 받음으로 해서 그것이 엠폭스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 엠폭스라고 확진을 받았다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진단 검사를 받게 하는 이런 선택과 집중의 방역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예, 엠폭스 외에도 신종 감염병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려하는 상황인데 질병관리청에서도 조금 전 2시부터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중장기 계획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논의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회의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오갈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도 동물로부터 와서 박쥐서부터 시작해서 네. 사람한테로 왔는데요. 이 이외에도 우리한테 신변종 감염병, 특히 해외 유입 가능한 질병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네. 최근에는 곤충 유래의
곤충 매개의 전염병이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댕기라든지 지카, 치kun구냐,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런 것을 매개하는 모기는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금 아열대로 변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모기들이 지금 서식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런 모기 안에 이런 바이러스들이 만약에 감염이 되게 된다 그러면은 동물을 통해서 사람한테까지 특히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 환경들을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이것들이 과연 유입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시점들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전 세계적인 유행 상황에 있는 바이러스들 특히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수인성 바이러스 같은 경우들도 우리나라에서 잘 그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환자 발생 시 이것들이 더 퍼져나가지 않고 유행하지 않고 또 국내에서 토착화되지 않게끔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에 잘 진압을 함으로 해서 토착화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이 환경에서의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굉장히 경비도 많이 들고 또 손도 많이 가는 작업이어서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이런 대책들은 지금 논의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염병과 관련해서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